안녕하세요. 그리코딩의 나래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AWS Solutions Architect 프로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요.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보 공유를 빙자한 자축 영상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 레벨 자격증 시험은 180분으로 3시간인데요. 영어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30분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해서 방법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해두면 계속 이제 30분 추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문제는 총 75문제로 어소시에이트 레벨 시험보다 10문제가 더 많아요. 점수는 750점을 넘기면 합격이고 비용은 세금 포함해서 총 360달러입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AWS 자격증을 따면 50% 할인 쿠폰을 주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할인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AWS 자체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걸로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저처럼 커뮤니티 빌더로 활동을 하면 연 1회 이제 무료 쿠폰을 주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무료로 볼 수도 있고요. 아래는 제 시험 결과인데요. 786점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한 번에 합격한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는 실무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단순 암기로는 좀 풀기 어려운 서비스 특징을 깊이 이해한 뒤에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서 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 해서 4개월 조금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습 및 시험 언어 전부 이제 영어고요. 기존 시험 자료들이 영어가 좀 많기도 하고 또 제가 영국에서 코딩 부트캠프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분야로 넘어왔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영어로 배웠기에 한국어 어휘가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영어로 준비를 했어요. 공부 방법은 이제 인터넷 강의 유데미에서 유명한 그 스테판 마릭의 강의를 듣고 튜토리얼스 도조 존 본소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유데미에서 다른 모의고사들도 보고 전혀 다른 공부 플랫폼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존 본소님의 모의고사가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 길이 이런 것도 비슷한데 그 영어도 좀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잘 쓰여 있었고 또 업데이트도 잘 되고 음, 또 실제 시험이랑 난이도가 비슷해요. 시험 보는데 몇 개는 진짜 제가 모의고사 때 봤던 거랑 진짜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좀 놀라웠어요. 예, 적극 추천합니다. 첫 한 달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제 수업을 들었고요. 익숙한 부분은 이제 빨리 듣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강의를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좀 확실히 느껴져서 항상 강의를 먼저 다 듣고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다음 2개월간은 정말 천천히 모의고사를 풀고 복습했어요. 저도 영국에 살아서 일상도 업무도 다 영어를 쓰는데요. 이상하게 시험 문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약간 난독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서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차트 그리는 툴로 이제 문제를 그려봤어요. 가끔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맞나 싶은 거는 이제 차트 캡처해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내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런 과정도 거쳤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서비스들 중에 한 번도 안 써본 거는 암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뷰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그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된 그런 것들, 뭐 보기나 틀린 문제 있어도 다 이제 언급된 거는 이제 바로 기억이 안 난다. 그 서비스가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난다 싶은 거는 무조건 차트를 그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회당 75문제짜리 모의고사를 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고
한 문제를 풀고 리뷰하는 순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좀 더 속도가 나고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시험 일주 전까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읽으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가까워서는 이제 문제당 2분 30초 이렇게 타이머 맞춰두고 이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부족한 부분 강의를 다시 듣고 복습 노트 보고 그랬죠. 모의고사 볼 때는 낮게는 58%, 높으면 68%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단 한 번도 7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적당한 날은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진짜 너무 바쁘고 진이 빠진 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봤을 때 그런 업무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업무를 하면 이제 저녁에는 쉴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의지로만 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일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네. 또 주변에 시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고요. 보통은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이걸 사람들한테 말을 해놓으면 중간에 포기해도 창피하고 뭐 떨어져도 창피하니까 이제 말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최고는 이제 시험을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준비되면 이제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는데 미리 이제 예약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래도 좋은 게 2회 정도는 그 날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회 변경을 했습니다. 좀 늦췄죠. 그치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또 일하고 공부하고 내 시간이 없으면 번아웃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번아웃이 오면 진짜 끝이니까 휴식도 꼭 계획에 넣었어요. 주말은 뭐 토요일 오전에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들 때는 푹 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평일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꼭 이제 휴식도 꼭 포함시켰죠. 연말 연초에는 제가 시민권 준비하는 게 있어서 스트레스도 크고 어, 바빠서 공부를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최대한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매일매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놨다가 다시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연결이 끊기니까 다시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컸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코딩 부트캠프를 졸업하고 전직을 했는데요. 비전공자인 제가 그 어렵다고 알려진 솔루션스 아키텍트 프로 자격증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아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년도와 23년도에 프랙티셔너 어소시에이트 레벨 자격증을 하나씩 따는데요. 자격증을 딸 때마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직의 기회도 생기면서 실무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AWS 서비스를 이용한 백엔드 개발을 한 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현재 회사에서 제가 멀티 계정 인프라 구축하고 뭐 네트워크 사용 구축하고 뭐 트랜짓 게이트웨이도 써보고 이런 게 진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그 프로 자격증에서 이 오르가니제이션, SCP 뭐 이런 뭐 네트워크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좀 암기력이 안 좋아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시험이나 이런 걸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죠. 또 커뮤니티 빌더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재택근무 환경이 크게 도움이 되었죠. 시간적으로. 이전 회사에서는 주 2회 하이브리드로 이제 출퇴근을 했는데 왕복 3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지방에 살아서. 근데 이제 지금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죠. 혹시 AWS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실무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클라우드 그루 샌드박스라는 건데요. 이 어카운트에서 샌드박스 실행을 하면 그 클라우드 그루가 소유한 어카운트의 유저로 로그인이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 실행해보고 뭐 구축해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처음에 AWS를 쓸 때 무서운 게 이게 비용이잖아요. 잘못해서 설정 잘못해서 막 폭탄 맞을까 봐. 근데 이제 클라우드 그루는 이제 뭐 월, 연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공부 핸즈온 강의를 따라서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샌드박스에서 자유롭게 설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다 만들어 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샌드박스 종료를 하면 알아서 이제 다 딜리션이 되는 거죠. 제가 2년 차가 조금 넘었을 때 다니던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도맡아서 하시던 시니어 개발자분께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클라우드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뭔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IAC 부분을 조금씩 나눠서 제가 이제 직접 이 샌드박스 환경에서 레플리케이션 해보면서 이해를 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면서 그때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 경험이 부족하거나 뭐 좀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고 싶은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플랫폼에서 AWS 자격증 관련한 강의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는데요. 강의도 어소시에이트 레벨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제가 어소시에이트 레벨 볼 때 여기서 모의고사 준비하고 한 막 80점 후반대 나와서 되게 자신감 있게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진짜 와 합격한 게 기적일 정도로 정말 간당간당하게 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저는 원격으로 집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이 사진이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세팅을 해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체크인은 30분 전에 시작이 되는데요.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이제 주변 환경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그리고 나서 감독관님과 연결이 되면 또 웹캠으로 또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럼 주변 환경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손목이랑 귀도 확인을 합니다. 체크인에 신분증 필요하고요. 모니터는 꼭 한 대여야만 해요. 만약에 노트북을 사용하면 세컨드 모니터 쓸 수 없고요. 물은 저는 이제 투명한 글라스에다가 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건 딱히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맥북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제 경험은 아니고 제 남편이 경험한 건데 그 맥북 M 시리즈에서 에러가 많이 나서 시험 볼 때 5번이나 튕겨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6번째는 못 들어가게 했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한 10문제인가 그 정도를 못 풀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는 절대 저는 맥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전 시간대였는데요.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를 했죠.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바로 전에 홍삼 진액 100%짜리 한 숟갈 먹고 들어갔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네. 준비하는 과정도 시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격증으로 인해 어떤 기회가 열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래요. 다음에는 자격증 공부하면서 많이 접했던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 보는 핸즈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